하겠습니다. 네, 한 5분 지체가 됐는데요. 많이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도 출간된 바다 관련 서적 우리 통합 출판 기념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우리 바다 관련 서적을 1년에 한 10권 정도 이 교과서를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슬 뭐 출판 기념회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그 바다 저자 전문가의 대화가 이제 바다 관련 서적을 이제 공부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출판 기념회를 이제 정기적으로 갖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또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행사를 한번 하도록 하자 조처하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그 10권이 이제 출품이 됐습니다. 우리 바다 저자 전문가 모임에서 2권이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그 모임에서 출품이 되어서 이미 발표된 책이 이제 6권이 있고 앞으로 또 발표할 책이 또 2권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0편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각 저자마다 그 출판 기념회를 따라하면 좋습니다. 우리 이비교 이사장님은 한 2달 전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나 또 뭐 사정에 따라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좀 몇 분 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부경, 이순신 포럼의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이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전작 전 그 카페리 협회 또 전무님 또 오셨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해 전 산업은행 해양금융 본부장님. 스캔 시마스터 사장님. 우리 바다 모임에 아주 모든 멤버들 한 번도 빠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문영 교수님 지금 미국서 맡기고 가셨는데 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윤호 지금 키오스터 해양과학기술원의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모임에 2달 전부터 조인하셨는데 조인하고부터는 뭐 계속 열심히 다니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연빈 대표님 우리 집행부 일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집행부 일원의 권호인 우리 사장님 오늘 94강 또 강의를 해주십니다. 최동님 우리 젠틀맨 유럽 오래 계셔가지고 젠틀맨이십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삼성 SBS 지금 고문으로 계시고 그다음 우리 KMI의 최재선 박사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신춘희 회장님, 우리 고려대학교 또 대선배님, 회장님 반갑습니다. 회장님 앞에 앉으십시오. 인사 말씀하셔야 됩니다. 앉으십시오. 그다음 우리 또 집행부 이런 최수범 인천대학교 또 박사님. 최수범 박사님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임에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잠깐 우리 해양대학교 학생들 좀 일단 먼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교 회사대학 75기 사관장 김기영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계신 분은 잠깐만요. 앞에 계신 분, 앞에 계신 학생이 아니고요. 우리 박주미 중령님. 여러분 뵙고 싶어하는 박주미 중령님. 중령님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분 소개할 때 또 말씀 들을 수 있을 텐데 우리 또 박종면 우리 해양항공의 국장님. 현대해양입니다. 회장 현대해양
백종실 우리 저한테는 또 3년 선배님이신데 평택대학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에서 날아오셨습니다. 동경 우리 법인장으로 계신 공광기 법인장님. 우리 김경복 한국성급의 전 소장님 지금 실장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스파크 인터내셔널의 박요섭 실장님. 미남입니다. 제 제자들은 다 미남입니다. 저 여기서 따랐어요. 그럼 이정훈 금호타이어 우리 또 차장님. 그리고 학부모로 이렇게 소개되는 두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재혁 학부모님. 좀 마스크 좀 벗고 인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항상 성실하게 이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 박사님. 네, 박사님. 그다음에 한 분 남았는데 저분은 누구신지는 알 겁니다. 마스크 좀 벗겼죠. 안녕하십니까, 김두현 항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인가 언제 한번 김대현 항해사가 뭐라고 이제 글을 올렸는데 선배님들이 막 야단쳐가지고 이렇게 기억나시죠? 우리 젊은이들을 그 대변해서 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우리 막 60, 70대 선배들이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을 여러 사람이 쳐가지고, 그런데 뭐 꿋꿋하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졸업하셨고? 네, 지금은 스파크 인터내셔널에서 2단식 과정 마치고 있고요. 네. 이제 검진사원에서 선장항해사로 승선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 언제 타신다고요? 배는 이제 추석 지나고. 차관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마침 두 분이 오셨는데 일단 우리 강동화 저 제자입니다. 또 다른 미남입니다. 네, 강동화 박사님. 코리아 피나이클럽 지금 부장으로 계시고요. 또 우리 그 2차 항해 그 첫 스타트를 끊어주신 호모 시피엔스의 저자이신 윤학배 전 차관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소개는 다 되었고요. 최순우 조교입니다. 이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거 준비하느라 혼났습니다. 혼자서. 이게 좀 잘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마침 시간에 맞춰서 고쳐가지고 잘 되게 됐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전에 하던 나성호 조교는 지금 중국 연변에 가 있는데 가을 되면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제 행사 식수는 6시부터 이제 제가 경과 보고 하는데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러분들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왜 왔나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좀 한번 오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학생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2년간 인터넷 너머로만 뵙게 되었던 분들 현장에서 직접 뵙고 싶어서였던 이유도 있고, 회사대학을 이끄는 사관장으로서 회사대학의 재학생들이 이 바다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바다 관련 산업에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이 강연의 끝을 시작으로 회사대학 재학생들에게 홍보 선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대학의 재학생들이 이 공부 모임에 참여해서 바다 산업의 발전에 기바지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회원이에요? 네. 그래, 나 몰랐다. 2년 전부터. 그래, 2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그렇구나. 박수 한번 더. 양수미 학생 회원 아니죠? 지금 방금 가입 좀 하세요. 네. 자, 지금부터는 좀
우리 축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좌장이신 정필수 박사님 또 안강은 대표는 이런 분들이 다들 일정이 있으셨어요. 신원수 회장님도 있고 해서 아마 지금 망에 들어와서 계시면 인사 한번 부탁을 드릴 텐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부영 이사장님하고 저 신춘희 회장님께서 좀 축사를 그렇게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사장님 좀 나와서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인사 말씀은 여기 서서 하시면 지금 이제 우리 망에 다 송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신 포럼의 이부경입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의 열정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바다 모임에 초대되어서 강의도 했고 또 공부도 했습니다만 바다는 특히 해우는 알면 알수록 무한한 질문들이 솟구쳐 올라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연사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순신 포럼에 이순신 정신과 리더십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인사말을 하게 되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순신에 관한 한 대선배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계신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순신 포럼을 15년간 운영하면서 놀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하는 거죠. 좀 더 내면적으로 인간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몸속에 면면이 흐르는 이순신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분의 전략적 사고와 의사결정에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430년 전에 행하셨던 소통과 화합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실천할수록 21세기에도 통용되는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합시다. 바다에 관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멘토시고 또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 이순신 장군을 공부합시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업무 역량을 그레이드업하고 또 핵심 역량으로 경쟁력을 키워 그야말로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인 한산대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해운업이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 나갑시다. 끝으로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 지피지기 백전불패라고 쓰시며 다짐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 백전불패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을 혹시 잘못 인용하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나를 알아야 적을 칠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자기가 수신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다 모임 단체 카톡방에 올라오는 많은 고견들을 접하면서 그래 내가 먼저 알아야 해. 우리 해운업계를 먼저 알아야 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더욱더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해운업 발전이 승승장구하지 않겠습니까? 화이팅 합시다. 아무래도 잘 모르는 해운업계 여러분들 앞에서 두서없이 인사말을 한 것 같아 좀 죄송합니다. 그럼 이 인사 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해양 교육 연구회를 오랫동안 이끌고 계시는 신춘희 회장님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무도 해양 교육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바다 서적은 또 다르게 아마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여기서 하셔야 이게 송출이 되기 때문에 이쪽. 네. 제가 뭐 사실 아닙니다. 말씀드릴 예. 정도는 아닌데 예.
이 마스크를 좀 벗고. 벗고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양교육연구회를 맡고 있는 신춘희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고려대학교가 저희 모교이고 저희 모교에서 이렇게 해양을 이렇게 할 줄은 정말 저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생물학을 전공했고 이공대학에서 예전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4학년 때 이제 그 부산에 임해수련을 가면서 아마 제가 해양대학에서 하는 임해수련이었을 거예요. 배를 타고 나가서 그 교수님들과 함께 그 바닷속의 그 신비한 생물들을 관찰하면서 굉장히 바다에 대한 어떤 동정심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해양의 중요성을 깊이 느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해양교육연구회를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 고려대학교에 우리 또 김윤현 교수님이 이렇게 뭐 물류해상법 이런 쪽으로 또 명성을 날리시는 또 우리 교수님이 또 함께 계시고 또 이와 같은 그 바다 포럼을 만들게 되어서 정말 저는 굉장히 저 나름대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감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8월에 아시아 해양 교육자 연합 연차 대회라고 해서 아시아에 있는 그 8개국 정도의 나라의 그 해양 교육을 관계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나라에 와서 해양 교육 관련한 그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우리나라가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해양 교육을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늦춰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나라에서 개최한 만큼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참여했고 또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이 해양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느꼈다. 한국의 그 해양력이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바다 포럼 같은 것도 그때 소개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좋은 강의를 저희가 계속 들으면서 전혀 미지의 세계를 저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말 저는 저 나름대로도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한 어떤 단편적인 직업으로만 가주신 게 아니라 바다에 대한 깊은 인문학적 그런 철학과 그런 사고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셔서 정말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고요. 그때 저희 컨퍼런스에서도 미국에서 오신 이제 기조 강연 박사님도 이 해양에 대한 인문학을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모임이 더욱더 앞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또한 이 책들을 보면은 조금은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학생들에게 정말 이런 해운 물류 이런 항만 이런 쪽에 전혀 미지한 세계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작가님들께서 학생들을 위한 그런 또 쉬운 그런 작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도 아주 너무 잘하십니다. 예. 지금부터는 제 1분대의 바다 저자와의 대화, 또 책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메인은 사실 이제 우리가 만든 바다 저자와의 대화 1권, 2권에 대한 이제 소개가 되겠습니다. 제가 몇 분한테 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영빈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또 단행본에 또 이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최덕림 대표님하고 최수범 또 우리 이동래 요 세 분이 나와서 자신 분야에 대해서 잠깐씩 이렇게 설명해서 우선 바다 저자에 대한 제 2권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류 쪽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 최덕림 대표님부터 먼저 2권 쪽.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저희 바다 저저와 대 예,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저 마스크 벗을까요? 예, 바다 저자와의 대화 그 이번 출판하게 된 걸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 책이 나오기까지 힘써주신 김윤 교수님과 그리고 김현빈 사장님 제가 얼마나 애쓰셨는지 압니다. 계속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또 이렇게 그 코렉션하고 다 뭐 몇 번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정말 그 좋은 책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물류 부분에서 유럽 물류 산업의 발달과 우리나라 물류, 해운 물류의 발전을 위한 재원이라는 제목으로 한 20페이지 정도 썼습니다. 저는 그 기존의 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거쳐서 지금 삼성 SDS 근무를 하고 있고 기존의 해운 경력 한 25년 그리고 지금 물류를 좀 배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이제 느낀 점과 그리고 기존에 한 유럽에서 제가 한 16년 정도 이제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있었던 그런 경험과 그 여러분들이 좀 접하기 힘든 유럽의 물류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걸 간략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게 페이지 수가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자세히는 못했고 일단 뭐 책에 대해서 제가 쓴 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물류하면은 사실은 이 물류라는 이 액티비티가 어제 일어난 건 아니고 고대 시대부터 물류가 원시대 형태 어떤 형태로든 물류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물류가 산업화되면서 고도화되면서 이렇게 인더스트리로 발전하게 된 거는 저는 11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11세기에는 유럽에는 국가 간의 교류가 있었고 또 이제 선박을 통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항해 시대가 있고 그다음 식민지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 현대에 이르기까지 물류의 발달 형태가 그때 나름대로 환경들을 많이 변해온 이런 과정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유럽의 물류는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물류란 게 없었겠습니까? 뭐 삼국시대 이전부터 나름대로의 물류의 어떤 액티비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물류가 발전하려면 정부에서 지금 현재 뭐 사실 세계 7대 수출국가에다가 세계 12대 저희가 수입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물적 유통이 해외와도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해운만큼은 저희가 굉장히 발전을 하려고 했다가 또 이렇게 좀 퇴보가 되고 이런 게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기업체나 아니면 뭐 물류와 관계되는 유수 단체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해운과 물류의 이런 거버넌스 그리고 이런 정책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언을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자칭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또 좀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그럼 우리 최수근 박사님 나오셔서 아마 여러분 북극을 한번 모시고 갈 것 같습니다. PPT 되는 거 모르겠어요. PPT. 이게 뭐예요? 네, 준비한 동안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인천대학교에 근무 중인 최수범입니다. 네, 제가 주실래요? 네, 저는 북극 항로에 대해서 제가 좀 글을 쓰게 된 이렇게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은 상당히 빠르게 지금 녹고 있고 그 기후나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은 뭐 지구의 위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산업을 하고 해운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북극은 또 다른 우리한테 다른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북극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지하자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뭐 석유라든지 이 천연가스 그다음에 뭐 석탄 뭐 여러 가지 이런 자원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이 항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그 기존 우리가 이제 그 컨벤셔널 타입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유럽을 가야 되는데 북극해로에서 통과하면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한 3분의 1 정도 그 기간과 거리가 단축이 되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북극을 이제 저는 이 산업계에 이제 기업에서 종사하다가 학교에 간 지는 지금 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박사학위를 늦게 받아서 지금 이제 늦게 이제 학교에 조인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기업에 있을 때 그 실제 이제 했던 이 항로인데 좀 특이한 거는 북극 항로를 통과를 하고 북극 항로 북극해에서 이제 시베리아 내륙수로로 한 4,000km 정도 운송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4,000km라는 이 물리적 거리가 실제 이제 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런 수로 운송로가 아닌 새로운 길을 이어가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배가 여기 북극해에서 출발해서 이 시베리아 한복판에 4,000km가 넘는 지점에서 도착한 그런 내륙의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극은 제가 주장하는 어떤 그런 주장에서 거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북극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활성화의 기본적인 요소는 이제 물동량이겠죠. 물동량이 지금 현재 추산으로는 뭐 2천만 톤, 3천만 톤, 4천만 톤. 그래서 2024년 정도 되면은 북극해 물동량이 약 한 4천만 톤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2030년에 가면은 북극해 물동량이 이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1억 톤에서 1억 한 3천만 톤 정도 상당히 이제 물동량이 이제 크게 증가가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극해는 실제로 그 선박의 통행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테스트 배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앞에 이제 그 원자력 추진 세링선이 앞에 가고 있고 뒤에 이제 그 데크하우스가 보이지 않는 이 배가 이제 그 바지선과 같이 생긴 이 배가 이제 이 무인선박입니다. 이제 우리 유명 이제 군집 주행이라고 그러죠. 군집 항해. 그래서 앞에 선두 배가 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배가 가고 뒤따라오는 무인선박에 선원이 타지 않는 무인선박이 따라가는 이런 이제 이 테스트가 좀 진행이 되었고 머지않아서 이게 이제 아마 상용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북극해는 왜 그러면 이걸 주도적으로 하고 있냐면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인적 피해라든가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북극해는 우리가 이제 꿈의 항로. 그 꿈의 항로라는 의미는 사실은 이제 그 물리적인 거리가 축소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선박이 운항을 하면서 내뿜는 여러 가지 이 배출되는 뭐 탄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축소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이점을 굉장히 많이 가져주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자원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북극해 그 바다 밑에 또는 그 대륙등에 깔려 있는 수없이 많은 자원을 우리의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제 글이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게 하나의 또 단초가 되어서 우리가 미지의 세계, 북극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북극에 더 관심을 갖고 뛰어들어서 미래에는 우리 북극해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이 살아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최수 박사님 굉장히 성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모임에 한 번도 빠지시 없고 이렇게 뭐 조금 발표하실 때마다 준비를 또 철저히 해서 이렇게 오십니다. 자, 다음은 그 동해 바다. 여러분 동해 바다 만나보십시오. 이동해 박사님 선박금융에 대해서 우리 책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우리 우리 바다 분들에게 또 좋은 또 가이드를 주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해입니다. 저는 우리 김인영 교수님하고 처음에 그 당주 포럼이라는 아주 오래된 지금 현재 회사 포럼이라고 하죠. 그냥 제가 산업은행에서 소위 이제 선박금융을 쫄병부터 본부장까지 했으니까 제가 쫄병 시절 때부터 해서 한 15년을 선박금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업무를 하면서 느낀 거는 해운은 장치 산업이라서 금융이 없이는 참 진행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약간의 갑의 위치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입장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유리하지 않다는 게 제가 쭉 업무를 하면서 금융은 해운을 알아야 되고 또 해운은 금융을 알아야 서로 간의 이 소통을 통해서 같이 해양 강국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화주 상생이나 조선 상생뿐만 아니라 선박금융이라는 이 시장도 같이 상생을 해야 우리 이 전반적인 그 해양 산업의 발전에 기회가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어느 날 그 당주 포럼에 같이 조인도 하고 또 제 같은 경우에는 좀 활발하게 기자들이나 또 언론에도 노출이 되고 이 산업에서 염려를 많이 하는 산업은 상당히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또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디 나가서 이야기할 때는 매우 이 좀 신중한 그런 발언을 하지만 그조차도 해운업계나 조선업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이 풀리고 또 선박금융 쪽에서는 어떤 부분을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저희 선배들은 좀 주의를 많이 했지만 제가 좀 나서고 또 저희 후배들도 좀 이런 부분 선박뿐만 아니라 이제는 PF나 벤처나 이런 여러 가지 캐피탈 쪽에서도 시장 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15년을 선박금융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30년을 산업은행에서 본부장을 마치고 작년에 제가 한국해양대학에서 경영 그 해운 이 선박금융으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후부터는 좀 집필도 하고 본격적으로 좀 하는데 제가 여기 왔을 때 이게 그래도 저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참여한 게 선박금융 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선박금융 시장과 한국의 선박금융은 과연 잘 되어 있느냐, 지금 우리 한국 선박금융 시장의 특징을 좀 짚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한국 선박금융 시장을 발전시켜 나갈 건지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보면 한국 선박금융 시장은 지금 현재는 광군입니다. 광군. 소위 이제 정책금융기관들이 좀 중심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간의 지난 리만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해운이 아주 한 10년 가까이 침체를 겪으면서 민간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또 그 저간에는 사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공백들을 정책금융기관들이 많이 공백을 맞췄는데 우리가 진짜 해양 강국을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정책금융기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정부 재정이나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의 세금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자본시장이나 풍부한 민간의 금융을 끌어들이지 않고는 충분한 형태의 금융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선박금융을 좀 더 쉽게 하고 또 편하게 하고 또 광범위하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해운 기업들의 경쟁력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박금융시장이 돼야 된다. 산업은행이 선박금융시장이라는 소리 없는 시장, 소리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카타르에서 LNG 선박이 우리 조선소에 60척 정도가 계약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 우리 한 15척 정도가 우리 국내 해운사들이 운항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국내 이제 그 선박금융은 그쪽으로 어레인지가 돼서 지원을 하겠지만 나머지 45척에 대한 금융 지원도 우리 조선에서 만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금융도 저희들 소리 없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이지만 국제금융기관으로서 또 선박금융에 일찍 이 선두적인 지위 이 최일선에서 많이 외국계들하고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법들을 국내에 가져오는, 또 국내에서 일반 기업, 일반 시중은행들과 같이 일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같이 해양진흥공사나 또 다른 수출입 은행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곳에 몰입돼서는 안 되고 하나의 선단을, 소위 말해서 어벤져스 그룹을 이루어야 한국의 해운 산업 발전이나 해양 강국의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은 글은 썼지만 제가 또 있는 동안에 산업은행의 그 마지막 기간 중에는 이 교수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소위 이제 산업은행의 내부 연수 교재도 제가 감수도 하고 또 쫄병 시절에는 제가 그걸 직접 적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또 이 업계에다 또 전달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 20인 중에 들어간 건 매우 영광이고요. 또 앞으로도 이걸 계기로 해서 또 많이 또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피칭 중에 우리 이스캠 그 사장님도 계신데 혹시 나와서 짬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이스캠 사장님 한진행을 계시면서 이 클레임 업무를 하셨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15페이지 정도 이렇게. 저걸 사전에 좀 교감을 했는데 제 목소리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밀어붙이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79년도부터 한진해운에서 한진해운이 합병되기 전 대한선주 시절부터 이렇게 이제 사고 분쟁 여러분들이 그 에버 기브너 사고, 그다음에 뭐 허베이 스프리트 사고, 이런 대형 사고들을 보면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나 궁금하시죠? 정말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런 사고들을 많이 이제 접하면서 이런 이제 처리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좀 공유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이 분야가 좀 독특한 분야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거를 이제 앞으로 제가 일선에서 물러나면은 그 다음 제가 이걸 이어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어받을 후배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너무 해상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말들은 다 하시는데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 부분이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아무튼 저도 이권에 저자와 대화 이권에 그런 그동안에 이제 큰 사고들 이런 것들 요약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 골치 아픈 사고들이 여기에 다 수록이 돼 있고, 사실은 이 지면만 더 넓힐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고들, 많은 경험들을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선배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보다 4년 선배님이신데 저한테 아주 도움을 많이 주신 선배님이세요. 예,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으로 바다 저자와의 대화 일본으로 넘어갈 텐데요. 사실 이제 일본은 이제 다들 진짜 저자들이 발간한 책을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했고요. 저자와의 대화 2는 사실은 이제 저자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그래도 이걸 발표를 하면 저자가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저자와의 대화 2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바다 저자와의 대화 또 한쪽은 바다 전문가의 대화 이렇게 했는데 복잡하게 하지 말자 했는데 우리 결정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때 이석행 선배님 같으시면 이제 그 뭐 교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 200페이지 만들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같이 책을 쓰면은 20페이지, 20페이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책을 같이 낼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많이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 저자와의 2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바다 저자와의 대화 1회는 이제 원로분들이 많이 참여하셨고 오늘 필자로 나오신 분은 우리 권호인 제일 앞에 또 나와 있어가지고 권호인 사장님이 잠깐 이야기하시고 저도 뭐 필진이 합니다만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1년 선배님이기 때문에 항상 존경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의 없는 얘기를 하면은 긴장이 됩니다. 2020년 9월 19일 날 바다 정확하게는 해운조선 물류 저자와의 대화 제가 1강 1회에 나와서 해운 이야기를 발표를 했고요. 제가 해운 이야기라는 책은 2016년 5월 15일 날 발간을 해드렸습니다. 발간할 당시에는 한진해운이 위태위태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을 건가 라고 해가지고 초급속히 책을 만들어서 발간을 해드렸는데 그해 8월 말에 한진해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 해운 이야기에서 소개하고 싶었던 것은 해운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도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사가 있고 또 뿌리가 있는 산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책을 이렇게 발간했고 일본 할 때에 동참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 모임의 제1주제가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제일 큰일 하는 게 사실은 해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박준희 중령님이라고 하셨나요? 중령 승리를 하셨네 그 사이에. 이게 바다 항로가 확보가 안 되면은 해운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로가 확보되는 전제 하에서 해운이 있는데 해운이 가장 큰 일을 하는 대략 15톤 정도의 물동량을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모쪼록 이 자리가 그 출판 기념회의 자리이기는 한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바다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에 그 의미를 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다 저자와의 대화 뭐 공로상 시상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그 필진들이 모여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좀 이벤트성으로 이 책들 중에서 우수작이라 그럴까 또 뭐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을 한 분씩 선정해가지고 상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다 저자와의 대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그때 7명 모였는데 그 만장일치로 또 한 분에게 그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와 계신데 최 박사님 좀 발표 좀 해주시면. 네, 발표 좀 누구신지. 저하고 다른 분이면 큰일 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교수님 알고 있는 거하고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정임 고문님 축하드립니다. 최정임 고문이 말이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유럽의 이 물류 시스템 그리고 포워드 운송에 대한 그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담아 주셔가지고 공부가 참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수상은 우리 전작 선배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좀 찍어 주십시오. 잠깐 받겠습니다. 아주 거금이 들어 있습니다.
책도 좀 들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바다 저자와의 대화는요. 이 바다 저자와의 대화는 이게 저 의견이 좀 갈렸고 또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이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공통 몇 분 의견이 좀 타이가 됐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2차 항해 처음도 우리 안중성 박사님 하셨죠. 그죠? 사실 연세가 좀 많으신데도 열정이 대단하셔가지고 미국에서 귀국하셔갖고 여기서 또 강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이제 해양 강국의 길 이 책 발표하실 때도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몇 분은 안충성 박사님한테 드리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이제 몇 분은 우리 뭐 좌장으로 수고해 주시는 그 정필수 박사님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신라 시대 때부터 해서 막 물류인들이 정약용 선생님도 물류인이라고 막 하시고 그런 기록들을 어디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 물류 역사 속의 물류인도 대단히 좋은 작품이고 그때 이제 또 장보고 징기스칸에서 배우라 해서 또 두 권을 또 이게 발표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두 분에게 동시에 드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분 이제 우리가 뭐 우편으로든지 또 뜻을 두 분한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그 공로상인데 공로상도 이제 두 분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이 법문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령서적은 법문사가 최고입니다. 이 우리 법학 하는 교수도 법문사나 박영사에 나와야 교수로서 인정받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법문사에 책 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고대 와서도 이제 법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책을 내면 우리 해운계에서 몇백 번 사주기 때문에 신용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야기를 했더니 법문사에서 좋습니다 해서 우리 해운계 책은 법문사 가면 100% 해줍니다. 그래서 법문사 고마워가지고 오늘 오시면 좀 상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오히려 축하 저것하고 또 정해창 선생이 또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또 뭐 고맙다는 취지를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판사 본문사 정창 과장입니다. 2020년 바다 관련 서적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본문사는 김민혁 교수님과의 인연으로 해운 관련 서적들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김민혁 교수님께서 좋은 내용으로 그걸 출간하고 싶다고 했을 때 출판 시작이 워낙 좋지 않아서 처음에는 회사에서도 출간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께서 저서에 대해 해운업계에 같이 대항하시는 있을 거라고 처음에는 자신만이 출간을 했습니다. 저자분께서 양질의 도서를 만들어주시고 해운업계에서는 많은 관심을 내어주셔서 이제는 김 교수님 오면은 저희 본문사에서는 우선 출간되셨습니다. 앞으로도 본문사와 양질의 도서를 만들어주시고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시며 오늘 출판기념회 행사가 차이 지는데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진짜 공로상입니다. 우리가 이게 책 만드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게. 근데 저도 해보니까 20명씩 이 필진이에요. 저는 혼자 할 때는 정말 간단한데 막 20명이니까 이게 쓰시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러니까 막 엄청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다행히 오늘 그 수상하시는 분이 이 또 책을 또 많이 표현해 보셨고 또 출판사를 하기 때문에 이 책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좀 그 상을 좀 드리는 게 마땅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만장일치로 그 집행부에서 결정했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운영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민 대표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나중에 하시고. 네. 대표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고 좀. 여기 보세요. 네, 제가 예, 감사합니다. 이제 1부는 끝났고 2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단행본들인데요. 시간은 거의 이제 맞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 2차 강의 두 번째 우리가 윤학배 차관님을 모시고 호모 시펜스라는 그 단행본의 설명을 좀 들었는데 우리가 재밌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차관님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또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우리 차관님 모시고 또 소감이랄까 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뵈니까 정말 너무 감회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공직을 이제 그만둔 지가 5년이 됐습니다. 지난 정부 때, 지난 정부는 이제 그만두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그 동안에 제가 이제 바다와 관련되는 어떤 그 생각을 했던 것을 정리한 게 이제 지금 이 책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에 좀 늦게 왔습니다만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바다는 넓고 배워야 할 일은 참 많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할 일도 많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연 교수님은 저하고 뭐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인연을 가졌던 것은 이제 영국에 있는 그 국제 해사기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영국 대사관에서 3년 있었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노동기구에서 3년 있었는데 2년 있었는데 우리 해상법도 IMO 관련된 여러 가지 큰 흐름을 많이 잡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앞에 계신 우리 최희식 교수님 하셨던 일도 같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IMO 관련되는 국제 해사 분야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 가지 기여와 헌신을 해주신 분이었다 이렇게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이 항해를 다시 두 번째 하면서 이 시간을 첫 번째로 주신 것도 그 당시에 영국에 오시면 저희 집에서 한번 식사를 대접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농담을 한번 해보고요. 이제 몇 분이 한진해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진해운 할 때에 제가 이 차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뭐 산업은행에 계시던 분도 있고 또 직접 한진해운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한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아픔을 겪었죠. 이 한진해운에 또 한진해운을 갖는 의미는 다른 선사보다도 훨씬 더 무겁고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저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떤 적정한 시점 되면은 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튼 다시 이 한진해운 말씀을 들으면서 안타깝고 또 많이 아팠던 그런 생각이 다시 납니다. 이제 제 책으로 다시 돌아오면 저는 이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렇고 미국에 근무하면서 우리 바다와 관련되는 그런 책들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어떤 분도 이제 조금 쉽게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이고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접근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에 대해서는 저는 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공직에서 31년 있었기 때문에 물론 바다와 관련해서 있었지만 그런 분야는 전문가들이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어디 강의를 가면 안타깝게 5분도 안 돼서 다 줍니다. 학생들이 그 일반인은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바다 관련된
뭐가 더 어렵고 또 저희는 정책을 얘기를 하니까 뭐 정책 얘기해봐야 내 일상생활에 나하고 별로 관계없이 느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5분 안 되면 5분 안 돼서 한 50명이면 다섯 명 빼고는 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바다 관련되는 이야기를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끼리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또 바다처럼 깊이 있고 넓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이 대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책 제목은 제가 호모 시피엔스라고 썼습니다. 호모 시피엔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우리 바다는 마찬가지로 이 인류가 떨어질 수는 설 수 없는 그런 대상이다. 그래서 저는 호모 시피엔스 이렇게 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지금 이 기회가 주어져서 강의를 나가게 되는 부제로 강의 제목은 일상에서 바다를 만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바다는 우리가 항상 생활하는 오늘 이곳에도 바다가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또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쉬운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바다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거 더불어서 저는 중요하다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임플턴트입니다. 근데 임플턴트라고 하는 그 중요하다는 영어 단어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래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중요하다는 단어가 나왔으니 바다가 중요하죠? 이렇게 물어보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한테 미래이고 기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퍼튜니티라고 하는 기회라는 영어 단어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커피 들고 오셨죠? 커피 이야기하면서 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카 커피가 한만 이름인데 아십니까? 하면서 바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바다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구나. 내 일상생활에서 바다는 뛸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아껴야 되겠구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뭐 저는 이제 제 책 호모 시피엔스라고 되어 있고 뭐 그 이야기를 여기서 뭐 구구절절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각 분야별로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산업은행에서 일하셨던 분이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각 주체별로 각 분야별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할 때 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진혜원 아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었고 민간이 해야 될 일이 있었고 또 산업계가 해야 될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운이, 우리 물과 우리 바다 관련되는 내용들이 우리 산업이 또 학문이 잘 주어지려면 그런 각 주체별로 분야별로 잘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이 바다 저자와의 대화가 여기 와 계신 분들 일면을 보면 옆면이 저는 뭐 제 아까 옆에 있는 분이 저는 학생인 줄 알았지만 깜짝 놀랐는데 저는 해군에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진짜 저렇게 공부하는 학생이 20대부터 또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이렇게 30대, 40대 또 국방에 관련되는 사람들, 우리 학자들, 또 각 산업계에 있는 전문가들, 또 그거를 전반적으로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우리 학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이 있었던 이 정부, 이렇게 각 분야가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해주고 하면 우리 바다에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다의 저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저는 아까 뭐 출판기념회를 한 것이지만 정말 당연하게 이거는 제2의 제3의 새로운 항해를 위한 그런 준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포트에서 한국에서 나온지 몰랐습니다. 차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두 번째 책인 국토상생론 우리 김현빈 대표님은 항상 바다로 열려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한 5분 이내로 좀 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현빈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 출판 공로상을 저한테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뭐 기여한 바는 없고요. 원고를 다 받아서 수집을 하고 그것을 분류를 해서 그다음에 기초적으로 원고 이제 오타라든지 탈자라든지 그런 거 정리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서 이제 출판사에 우리 교수님하고 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출판사에 넘겨주면은 출판사에서 이제 다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이제 두 번째 그 책에 또 저도 저자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게 책이 2권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지금 이미 강의가 끝난 것이 2권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강의를 하신 분들이 근데 강의는 하시는데 원고 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0명이 원고를 내야 되는데 20명밖에 아직 내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3권은 또 협의를 하겠지만은 우선 20명분 가지고 3권을 발간하고 나머지 20명을 또 좀 더 독려를 해서 4권을 발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2차 항에서 이제 강의하신 분들은 뭐 강의 끝난 즉시 바로 원고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원시적인 방법으로 모으고 그랬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이제 지금 IT 시대이기 때문에 원고 수집하는 방법에서부터 편집하고 교정하고 그런 것도 좀 그 기술을 좀 적용을 해서 좀 더 빠른 시기에 빨리 뭐 구글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빨리 발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강의 관련해서 이제 아까 우리 그 법문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이게 출판사 사장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천산조비절 그 당송팔대가의 한 분인 그 유정원의 시인데요. 천산조비절이요 만경인종멸 고주사리공 독주한강설 온 산에는 새도 날아오지 않고 길에는 인적이 굶게 없네. 외로운 조각배 삿갓쓴 늙은이 홀로 낚시하는 찬강에 눈이 내리네. 이게 이 출판사의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도 써보고 또 이렇게 평으로도 써보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사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국토상생론을 썼는데요. 번역을 했는데 제가 국토상생론은 그 메시지가 2개입니다. 하나는 그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지금 태풍이 오고 있는데요. 극단 기상, 그 다음에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이제 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인가를 그 요미우리 신문이 총 기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일본 사례뿐만이 아니고 한국 사례,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모아서 발간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공무원들, 그다음에 국회의 보좌관들, 의원들이 많이 읽어야 될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메시지는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 창출해낸 겁니다. 이 그 국토상생론의 그 흐르는 일관된 흐름이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과 연계를 해서 제가 평상시에 생각해왔던 그 바다로 열린 나라를 어떻게 이거 해볼까 하다가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제목에 아예 넣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제목을 국토상생론 앞에다가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이라고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입에 마르도록 들은 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이라고 배웠습니다. 어제 그제 그 골프 해설을 하는 아나운서가 이 골프장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골프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인식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열린 대한민국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인식을 대발상을 전환을 하자. 그리고 그걸 고민하다가 보니까 우리 바다 대화 모임이 통섭 융합의 장 아닙니까? 우리가 1강, 2강 많이 듣다가 헌법 강의도 듣고 했는데 우리 해양계에서 많은 분들이 헌법에 이것도 넣어주세요, 저것도 넣어주세요 하고 이제 다 해요. 근데 제가 뭐 법은 많이는 모르지만은 그런 게 반영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통합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할 때 그건 삼면이 바다로 열린 나라를 헌법 전문에 넣는 게 어떨까? 그걸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헌법 전문에 넣는 게 너무 적합한 것 같지 않고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바다로 열린 나라 헌법 제3조로 개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개정하는 이 삼면이 바다로 열린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한다. 이렇게 이 헌법을 개정하면은 우리 해양계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고문영 교수님께서도 이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고 또 제가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국토상생론은 우리하고는 좀 그 거리가 먼 것처럼 느끼지만은 우리 해양계에서는 뭐 다른 내용물은 이제 공무원들이 보시고 우리들은 바다로 열린 나라, 그다음에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개정안만 잘 좀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짧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뭐 제 책인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해운산업 깊이 읽기 3입니다. 이 사람들은 야, 김 교수님 뭐 이렇게 글을 많이 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되게 즐겨하면서 씁니다. 뭐 제가 또 사연이 있는데 이런 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32살 때 이게 캡틴으로 선장으로 있다가 배가 이제 그 좌초가 돼가지고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주 시드니 지방법원에 가서 소송을 했어요. 제가 선장으로 이제 정인으로 위트니스로 가서 보름 동안 있었는데 이를 보니까 이제 영국의 선장이 그 변호사랑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야, 이제는 내가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저 사고를 당한 선장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고 난 다음에 이게 뭐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학을 하게 된 초심이 내가 이거 해상법 공부해가지고 우리 선원들이나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자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지금 한 30년 정도를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뭐 이렇게 하나 싶은데 그거 초지일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법학 교수들 중에 논문을 가장 많이 쓰는 교수예요. 2017년, 18년에 고 교수님 계십니다만 인용 지수가 제가 이제 제일 많은 교수로 2번이나 이렇게 뭐 뽑히고 그랬었는데 이게 제가 쓰는 요 해운산업 깊이 읽기 이런 것은 이제 논문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쓰는 그런 이제 칼럼 형식입니다. 일본에 가서 제가 6개월 동안 이제 공부하고 2020년 3월에 귀국을 했는데 일본서 보니까 일본은 1년에 한 30권 정도 이 바다 관련 책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10권이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저도 야, 일본에서 공부한 걸 한 200페이지 정도 짤막하게 해서 책을 한번 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해운산업 깊이 읽기 해가지고 이제 일본을 냈는데 대단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막 3세, 4세까지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제가 생각한 게 1999년 대학 교수가 돼서 그러니까 2019년까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쓴 칼럼을 모아가지고 해운산업 기필기 2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해운산업 기필기 3은 2020년 3월부터 이제 뭐 작년 말까지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쓴 거예요. 2년 동안 쓴 게 무려 73편이에요. 제가 해운신문, 뭐 조선일보 뭐 등등 한 게 73편인데 여기다 다 실었습니다. 대구 내일신문도 하고 부산일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 안에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동남아 전기 선사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는데 저는 그 과징금 부과가 잘못됐다라는 이제 이론적인 근거를 칼럼으로 있었는데 제가 여기저기 뭐 매일 경제 등등 했는데 한 8편을 썼어요. 그 8편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2020년 3월부터 마침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해운이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막 이상하게 거꾸로 돼가지고 해운이 호응기가 오고 또 이제 물류하는 화주들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됐나를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화주에게도 도움이 되고 선주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의 글을 이제 많이 썼고 그 운송 물류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운송 주권이라는 개념을 제가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컨테이너 박스가 이제 전기선에 중요한데 이게 중국이 95%를 만듭니다. 중국이. 그래서 현대상선이 배가 이제 나오면서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해서 주문했는데 중국 애들이 굉장히 늦게 이 제조학을 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컨테이너 박스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려워지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운송 주권이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10% 우리나라가 한 150만 TU 필요한데 한 15만 개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런 구성을 해서 들어간 칼럼이 한 서너 편 정도 되고 저는 뭐 앞으로도 이건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문무대왕릉을 갔었습니다. 그 사이에. 근데 680년인가 그 신라를 통일하고 문무대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뭐 그 무덤을 동해 바다에 만들어라 해서 그 수중왕릉이 생겼던 건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자손들이 뭐 나를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모시러 오면은 바로 동해 바다니까 일본을 볼 거 아니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백제나 고구려가 그 삼국 신라의 적이 아니고 이제 일본이다라고 본 거예요. 문무대왕이.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 바다를 넘어 일본을 경계하라는 취지로 이제 왕릉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바다에 대한 이게 뭐랄까 사랑이랄까 우리 바다에 대한 애착이 그때부터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보다도 한 100년 앞서 가지고 지금 해양수산부인 선부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부가 지금 말하면 해군하고 해양수산부를 합친 기능이더라고요. 근데 문무대왕이 돌아가시고 50년 뒤에 일본이 300척의 배를 가지고 침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우리가 이겼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선부를 가지고 이제 배를 관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되니까 이제 백제가 가지고 있던 배들, 고구려가 가지고 있던 배들을 통일신라가 이거 관리하게 됐는데 필요성이 갖고 선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장보고 대사 때부터 자꾸 이야기하지만 장보고 대사보다도 한 150년 이상 앞설 것 같아요. 문무대왕. 그럼 우리는 문무대왕부터 이게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뭐 제 이야기는 이걸로 이제 마치고요. 그 다음에 그 포항의 해양 문화인데 포항의 해양 문화 우리가 한 2주 전에 한번 들었는데 포항이라는 그 도시와 연결되는 그 해양 그 문화를 이제 발굴해 가지고 책으로 김도영 선생님이 내셨는데 못 오시는데 오늘 이렇게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한테 설명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204km의 해안선 포항의 해안이
예, 그 다음에 물류 얘기를 성경민 대표님 뭐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우리가 아직 우리 모임에서 강의를 듣진 않았습니다만 이미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10월 달인가 아마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 박주미 중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복을 입은 우리 박주미 중령 너무 우아하시죠?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옆에서.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해군에서 방금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해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박주미 중령님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이제 중령 지금 얼마 전에 했고 실질적으로 중령은 이제 내년에 달게 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그리고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 책을 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마련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 시간에는 제 책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만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2000년도에 그 해군사관학교 58기로 임관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바다 관련 산업에서는 여성을 조금 터부시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관학교로서는 두 번째 기수로서 임관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보정보과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전문장교라고 하죠. 그래서 교육을 하고 언론 한다든지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석사는 이제 국제정치를 했고 박사는 군사학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뭐 충무공 이순신 하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해군에서는 제독이라고 합니다. 이순신 제독님 연구는 사실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여기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사학적으로는 많이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전문가분들도 많으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군사학이라든지 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연구가 많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이거를 특히 이제 저는 그 국제정치라든지 안보학 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궁금증을 갖고 이렇게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취득한 이후로 저도 이제 매년 한두 건 이상의 논문을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역으로 이 군사학 이런 쪽으로는 또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이렇게 뭐 문화라든지 뭐 물류 이런 해운 이런 쪽은 또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다행히 또 감사하게도 이런 모임에 초대를 해주셔서 저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 교류를 하면서 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귀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제 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오 교수님, 5페이지 저한테 보내주신 가운데 제가 그걸 못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두 분이 남으셨습니다. 홍문현 교수님하고 이부경 이사장님 남으셨고요. 저녁이 7시 반에 곧 도착할 겁니다.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잠깐 책 소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곰영 교수님 미국에 계시다 이제 오셨는데 이게 이제 환경법이긴 하지만 전에 말씀하신 CCUS라는 탄소 포집 장치를 이제 바다 밑에다가 이제 묻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다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강의하는 5페이지를 보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카톡방에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갈고 있으니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온 사람은 그렇지만 안 오신 분이 줌으로 하기 때문에 앞에 나왔고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거는 현장에 안 계신 분들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건 아산 재단에 지원받아가지고 이 원래 책을 내기로 했는데 제가 중간에 그 담당자가 안 내도 되는 거 아니 안 내도 된다고 해가지고 안 내다가 나중에 다시 담당자가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한 5, 6년 걸렸나. 원래는 이게 5, 6년 됐는데 원래는 통합환경법에서 환경법이 아시듯이 한 70개 정도 환경부 소관 우리 이윤 차관님 계시지만 환경부 소관만 70개가 넘고요. 다른 부처와 같이 하면 60개에서 130개, 40개가 넘는 그런 방대한 범위여서 환경부 담당 공무원 환경법을 잘 모르는 그래서 이래가 안 되겠다. 복수법칙에 문제가 많다 해서 통합환경법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도했던 건데 이건 이제 제가 처음에 한 게 아니고 독일이 우리나라 뭐 아시지만 우리나라 법체계가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환경법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가 소개하면서 결국 독일도 막판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법안은 만들어졌는데 통과가 안 돼가지고 독일도 지금 암만 엔트부르트라고 하는데 엔트부르트 교수 프로페서 엔트부르트하고 의회 안 엔트부르트만 있고 교수 안 의회 안만 있고 통과가 안 되는데 프랑스는 통합환경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 외에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 스웨덴 이런 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조금 지금처럼 너무 복수법으로 해서 헷갈리게 하지 말고 심지어 폐기물관리법 자체가 폐기물이 될 정도로 자꾸 바뀌니까 폐기물업자가 막 잘 몰라요. 담당 공무원은 자꾸 바뀌고 아시듯이 윤 차관님이 공직이 오래 계셨지만 순환보직이잖아요. 거의 몇 년 하다가 딴 데 갔다가 다시 오면 폐기물이 다 바뀐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심플하고 그룹핑 유형화해서 지금처럼 70개가 넘지 않고 각 유형별로 나누면 한 30개 정도 부분 나눠가지고 한 20개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심플하게 하면 환경부 공무원도 잘 휴교할 수 있고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일단 이해를 해야 국민이 따라서 법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도했던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책은 통합환경법이니까 우리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수송, 저장, 그리고 사후 관리 이게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전 과정 관리라고 하는데 통합적으로 관리해보자 해서 CO2 옛날에는 카본 다이옥사이드 캡처 스토리지에서 CCS라고 했어요. 저장까지 했는데 요새는 다시 유틸라이제이션에서 CCUS를 해서 다시 그 활용을 하자 해서 CCUS까지 U는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요새 최근에는 CCUS로 해서 완전히 통합적 관리를 해서 계속 순환적으로 CO2를 관리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선박에 CO2가 많이 나오니까 CCUS 선박을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 서문에 보면 서문에 우리 바다 포럼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오고 안광은 사장님하고 그 김민영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미 있어서 제가 그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졸저의 출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안광은 사장님, 관로 현대중공과 김민영 교수님, 관로 고려대 등 바다 포럼 회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현대중공업에서 세계 최고의 CCUS 선박을 제조하여 초격차와 초연결을 주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광훈 사장님이 늘 얘기했던 초격차, 초연결을 더 서문에 넣습니다. 그만큼 이 바다 포럼이 제 서문에 영향을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CCUS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바다 IMO 뭐 이런 회의에서도 하고 CCUS 표제가 많고 CO2 표제가 많은데 앞으로 해야 되고요.
제가 옛날부터 CCUS를 해와가지고 CCUS는 제가 뭐 한국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법안 자체가 제 연구 용역한 제가 10년 아산재단 지원받은 거 플러스 제가 CO2 관련 용역을 한 10년 했어요. 환경부의 큰 프로젝트 8년간 450억짜리. 제가 전체 책임자는 아닌데 원래 제가 전체 책임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게 기술적인 분야니까 담당자가 이거 문과 교수가 하기 힘들다 해서 제가 전체 책임자가 안 되고 이거 김윤 교수님 아실지 몰라도 고려대 윤승택 교수님 전체 책임자가 되고 저는 제 4세부의 법제도 대중수용성 분야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려대는 제가 매달 회의하러 와가지고 한 10몇 년 정도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CCUS는 굉장히 중요하고 바다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연구가 동해 가스를 다 뽑아내고 거기다가 CO2를 주입하는 그걸 지금 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해안, 남해안, 중부까지 해서 지금 4대 권역에 걸쳐서 CCUS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바다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또 연구한 것이 있으면 여기 와서 보고 드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법안을 소개하고 싶은데 벌써 하면 5분이 아니고 한번 넘었을 텐데요. 그래서 CCUS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부 창출과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보고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또 책에 우리 바다 공부 모임 또 언급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망에 16명 들어와 계시네요. 네, 반갑고요. 자, 그럼 우리 이우경 이사님께서 칼럼지 또 이순신에 관한 내용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2번씩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간단하게 책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책 이순신과 함께 걷다는 5번째 책인데요. 지난번에는 이순신의 리더십 노트를 강의를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순신 제독하면 난중일기, 그다음에 유성룡 대감의 징비록 이런 것들이 유명해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 뭐 강항이라든지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강항의 간양록이라든지 또 정탁대감의 용사일기라든지 또 오희문의 세미록이라든지 이런 여러 그 기록들, 역사 기록들을 편린해서 이순신 제독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그 기록을 매일매일 한 편씩 읽으면서 이순신과 함께 걷다 이렇게 책을 펴냈습니다. 저희가 늘 생각하지만 그 이순신 제독을 존경한다, 또 흠모한다, 또 성웅 이순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분의 정말 내면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분의 정신과 또 리더십을 알아나가는 그런 공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 또 이순신 제독의 그런 정신과 리더십을 더 많이 널리 알리기 위해서 또 지금 이순신 포럼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지도와 편달을 또 부탁드리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닌데 한 40분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질의응답 한 5분 정도 하고 여기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식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7, 8명 발표하셨는데 우리 백종신 선배님 혹시 뭐 우리 필자분한테 부원장님 한 말씀. 그리고 우리 망에 있는 김성만 사장님께서도 전체 총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윤호 우리 부원장님. 예, 저는 이제 우리 그 박준영 이 해양 전략 그리고
해양과학 기술자라서 이 해양 분사학적으로 볼 때 아마 저희가 잘 알기로 이순신 장군이 해양의 현상을 잘 이용했다, 조석을 이용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해양 물리적인 거에 대한 이해와 분사 전략을 같이 보고 계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제 그 내용에 관심을 감사드리고 일반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히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이제 그 분사 전략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연관이 되고 이런 쪽이다. 분야를 다른 차원으로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하면 그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예, 김승만 사장님 계세요? 김승만 사장님 들리시나요? 이정관 교장님 계세요? 이정관. 소리 안 들리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정관 사장님. 네. 우리가 여기 망이 나오질 않는데 예.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참 여러분들께서 애쓰셔서 이런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앞서서 김인영 교수님 애써주셨고 경험을 이렇게 전수하기 위해서 서로 책을 내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기회가 갖고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 코로나19를 배움의 자리로 나갔고 이렇게 책을 통해서 또 전파된다니까 앞으로 해운산업 발전에 대해서 또 큰 기대가 되고 더 많은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확장시키면은 그야말로 그냥 소리째 뻗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많은 기대가 되고 행복한 날입니다. 정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 공부 모임이 공부를 시작했고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세요. 우리 이정관 선배님.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러면 토론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뒤에 이제 또 귀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국회에서 또 오셨습니다. 우리 김창균 국회 또 수석 전문위원님 오셨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제 제자고 저 자유로랑 선박, 무인 선박 또 박사님이십니다. 박수 좀 더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한창이 맞나요? 한창? 예. 한창이 좀 소개 좀. 우리가 그 며칠 전에 김태훈이라고의 항해사 우리 강의 들었지 않습니까? 한번 마스크 벗고 하셔도 돼요. 회사 고등학교 우리 공관기 선배님 계셔요. 4년 동안 이제 선전을 하고 내려서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에서 지금 통합 예선 공사에서 4학년 2학기 과정. 아니 그 회사 고등학교 나오고 배를 몇 년 타면은 그 대학에 이렇게 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지식자 전형인데. 지식자 전형? 지식자 전형. 지식자 전형. 예. 그럼 쉽게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토마시 수시로 통해서 좀 베니핏 같은 도움 되는 게 있어요. 뭐 좀 학비가 뭐 나온다든지. 네네. 저는 이제 전액장 네, 그렇게 나오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장 받는 그래갖고 학부 졸업하면은 고려대학의 대학원에 오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뽑아준다고 그랬어요.
아니 회사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고등학교를 회사 했는데 배를 타고 그다음 그 이제 의무 기간 마치고 대학에 이제 좀 늦게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새롭게 그 배 탔던 걸 가지고 자기 해서 또 더 앞서 나가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키워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출판 조 교수님이시구나.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마침 몰라 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뵙겠습니다. 여기 몇 분은 아시죠? 개인적으로는 김영빈 대표님 고등학교 대표고 그다음에 한동길 교수는 외지대에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상경 대표님은 제가 그 한국 ESD학회 총무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사회계장님 공연 교수 국제교육원을 국장입니다. 몇 분 아는데 참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